기술계를 흔든 폭로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발표한 모든 AI 기술이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거대한 기만을 밝혀낸 한국의 탁월한 엔지니어가 국제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의 IT 기업 테크노브릿지에서 데이터 보안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로라 에반스입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이후 한국의 기술과 문화에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실리콘밸리가 전 세계 기술의 중심지라고 자부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첨단 기술은 그 어떤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제가 살던 작은 원룸은 미국의 최신식 아파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각각의 스마트 기기를 따로 구매하고 설치해야 하는데 한국의 원룸은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월세도 미국의 절반 수준이었죠. 특히 기가바이트급 인터넷은 미국의 평균 속도의 5배는 되었던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한복판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디지털 라이프를 한국의 평범한 원룸에서 누릴 수 있었다는 게 아직도 놀랍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살던 원룸의 보안 시스템이에요. 얼굴 인식과 지문 인증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었고 스마트폰으로 집안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었죠. 당시 IT 전공생이었던 저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의 증가를 경험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귀가했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죠. 미국이었다면 건물 관리인을 찾아 키를 받아야 했겠지만 한국의 원룸은 지문 인식만으로도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현관문을 열자마자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과 실내 온도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시스템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기술이 단순한 편의를 넘어 삶의 질을 이렇게까지 높일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친구 김민준의 존재도 빼놓을 수 없네요. 그는 현재 한국의 AI 반도체 기업 넥스칩에서 연구개발팀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민준은 제게 한국의 기술 발전 과정과 미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해주곤 했어요. 귀국 후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게 되면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적 통찰을 업무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회사가 중국의 기술에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특히 제 상사인 제프 밀러의 편향된 시각은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는 중국의 AI 기업 딥시크의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딥시크의 시스템은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프는 중국의 기술력이 이미 미국을 뛰어넘었다며 제 의견을 일축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국의 AI 기술을 떠올렸고 민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민준이 보내준 자료들은 놀라웠어요. 한국의 AI 반도체 기술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었고 보안성 면에서도 딥시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습니다. 귀국 후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게 되면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적 통찰을 업무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처음엔 동료들도 제가 제안하는 보안 프로토콜과 시스템 설계에 큰 관심을 보였죠. 특히 한국에서 경험한 통합 보안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어요. 중국의 거대 자본이 실리콘밸리를 파고들면서 회사는 갑자기 중국 기술에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상사인 제프 밀러는 아시아는 이제 중국뿐이라며 노골적인 편견을 드러냈죠. 회의 때마다 한국의 기술을 언급하면 코웃음을 치며 그래, 당신이 좋아하는 그 나라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전한 점은 작년 겨울 대규모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열린 기술 검토 회의에서였어요. 회사는 중국의 AI 기업 딥시크의 기술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제가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딥시크의 AI 엔진이 처리하는 데이터가 불규칙적으로 외부 서버로 전송되는 정황이 포착된 거죠. 즉각 보고서를 작성해 경영진에 제출했지만 제프는 회의석상에서 중국의 기술력이 이미 미국을 뛰어넘었다며 제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문득 민준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한밤중이었지만 망설임 없이 연락했죠. 민준은 단순히 자료만 보내준 게 아니었어요. 영상통화로 3시간 동안 넥스칩의 최신 AI 반도체 기술을 설명해 주었고 특히 데이터 암호화 기술과 보안 프로토콜은 제가 우려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더구나 성능 테스트 결과 딥시크 대비 처리 속도는 30% 이상 빨랐고 전력 소비량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죠. 이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제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에이미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민준이 보내준 자료들을 분석했어요. 한국의 기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해 있었습니다. 특히 넥스칩의 양자암호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에이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기술 명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점점 더 흥분된 모습을 보였어요. 로라, 이건 정말 대단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야 라며 저희 손을 꼭 잡아주었죠. 하지만 이 발견을 어떻게 회사에 설득할 수 있을지가 문제였습니다. 제프와 경영진은 이미 딥시크에 완전히 매료된 상태였고 수백만 달러의 계약금도 지불된 상황이었으니까요. 고민 끝에 우리는 먼저 실제 성능 비교 테스트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넥스칩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회였어요. 딥시크의 도입이 확정된 후 회사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온 딥시크의 기술진들이 우리 회사에 상주하기 시작했고 매일같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어요. 특히 리 샤오펑 CTO는 딥시크의 AI가 인간의 사고방식을 완벽히 구현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테스트 단계에서부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연할 때마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일정하지 않았고 가끔 시스템이 미세하게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더 큰 문제는 보안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분석하던 중 데이터가 알 수 없는 외부 서버로 전송되는 흔적을 발견한 거죠. 제 동료 에이미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딥시크가 처리하는 이미지 데이터에서 간헐적으로 왜곡 현상이 나타났고 음성 인식 정확도도 광고된 것보다 현저히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리 샤오펑은 곧 업데이트로 해결될 문제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가장 당혹스러웠던 건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모두들 중국의 기술력이 이제 미국을 뛰어넘었다며 열광했고 제가 제기한 문제점들은 서구적 편견이라며 일축했죠. 심지어 일부 동료들은 저를 시대에 뒤처진 보수주의자라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위안은 에임이었어요. 그녀는 제 우려에 귀 기울여 주었고 함께 딥시크의 실체를 파헤치는데 동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늦게까지 남아 시스템 로그를 분석했고 점점 더 많은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발견해 나갔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밤의 발견이었어요. 딥시크의 AI 엔진이 처리하는 음성 데이터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거든요. 정상적인 암호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 패킷이 베이징의 한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이 발견에 창백해졌어요. 로라, 이건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야. 의도적인 데이터 유출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 우리는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주말까지 반납하며 모든 로그를 검토했고 결국 딥시크의 시스템이 정기적으로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한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아냈어요. 더구나 이 데이터에는 우리 회사의 핵심 보안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죠. 드디어 모든 임원이 참석하는 분기별 보안 회의 날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딥시크 시스템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로 했어요.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보고서에는 데이터 유출 위험성과 성능, 불안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제프는 이미 리 샤오펑 CTO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 제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테스트 결과 딥시크의 시스템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는 현상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제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에반스 씨, 당신은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못 읽고 있군요. 중국은 이미 미국을 뛰어넘었고 한국 같은 나라는 이제 끝났어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 이제는 중국의 하청업체에 불과하죠.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리 샤오펑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의 기술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에반스 씨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해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와 증거가 여기 있어요. 그때 에이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라의 분석이 맞습니다. 저도 독립적으로 검증해봤어요. 딥시크의 시스템은 광고된 것과 달리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프는 에이미의 발언을 무시하고 이런 시간 낭비는 그만하죠. 이미 계약은 성사됐고 다음 주부터 시스템 교체가 시작됩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데이빗 CEO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로라, 당신 분석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투자를 했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것은 제게 더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민준과 함께 밤새워
프로젝트를 완성하던 순간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해냈던 경험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회사의 시스템 선택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진정성과 신뢰성이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에이미와 함께 늦게까지 남아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증명하는 것뿐이에요 라고 에이미가 말했죠. 우리는 넥스칩의 기술과 딥시크의 성능을 직접 비교하는 테스트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겸손과 끈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 달간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마치고 저는 이제 행동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준이 제공한 한국의 기술 자료와 우리가 발견한 딥시크의 문제점을 종합해 새로운 보고서를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에이미의 도움으로 비공식 기술 설명회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소수의 엔지니어들만 참석했지만 넥스칩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실시간 데모가 시작되자 소문이 퍼져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성 테스트는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실제 테스트에서 넥스칩의 AI 반도체는 딥시크 시스템보다 40%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줬고 전력 소비량은 절반에 불과했거든요. 보안성 테스트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딥시크의 데이터 유출, 취약점들이 넥스칩의 양자암호화 기술로는 완벽하게 차단된다는 걸 증명했거든요. 이 소식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의심하던 동료들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히 보안팀의 시니어 엔지니어들은 넥스칩의 기술 문서를 검토한 후 이건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솔루션이야 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데이빗 CEO가 직접 테스트 현장을 방문했고 결과를 본 후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군요라는 그의 한마디는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죠. 결정적인 순간은 넥스칩의 박서연 CEO가 직접 화상 미팅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기술적 우위를 설명했고 특히 데이터 주권과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기술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제프조차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딥시크의 보안 취약점이 실제 데이터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가 넘쳐났고 반면 넥스칩은 모든 테스트에서 완벽한 결과를 보여줬으니까요. 마침내 경영진은 딥시크와의 계약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이것은 큰 승리였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력은 화려한 마케팅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아닌 실제 성능과 신뢰성으로 증명된다는 것을요. 상황은 예상보다 더 빨리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긴급 보안 경보가 울렸어요. 딥시크의 테스트 서버가 해킹을 당했고 수많은 기밀 데이터가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당직이던 보안팀이 저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죠. 제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제프는 리 샤오펑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해킹은 예상대로 베이징에 있는 서버를 경유해 이루어졌고 그동안 우리가 발견했던 보안 취약점이 모두 악용된 상태였어요.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즉시 민준에게 연락했고 다행히 그가 개발한 긴급 백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었어요. 넥스칩의 양자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이 시스템은 아직 테스트 단계였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제프가 소리쳤어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해? 하지만 저는 그의 반대를 무릅쓰고 긴급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놀랍게도 넥스칩의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10분 만에 해킹을 차단했고 유출되던 데이터도 대부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직원이 참석하는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데이빗 CEO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포렌식 팀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딥시크의 시스템에는 처음부터 백도어가 심어져 있었고 이를 통해 수개월간 회사의 기밀 정보가 유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제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그가 무시했던 모든 경고가 현실이 된 거죠. 더구나 조사 과정에서 그가 딥시크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정황도 발견되었어요. 회의실에서 나오는 그의 뒷모습이 처연해 보였지만 그것은 그가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반면 넥스칩의 기술은 찬사를 받았어요. 박서연 CEO는 즉각적인 기술 지원을 약속했고
양사는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제프의 후임으로는 에이미가 발탁되었죠. 그녀는 첫 업무로 한국의 기술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로라,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닌 신뢰와 진정성의 승리야.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회사의 데이터가 아닌 기술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었으니까요. 제 예상보다 딥시크의 몰락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해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딥시크의 시스템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이 단독 보도한 중국 AI 기업의 백도어 의혹 기사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딥시크의 내부에서 터져나왔어요. 한 중간 관리자가 내부 고발을 했는데 딥시크가 그동안 발표했던 성능 지표가 대부분 조작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I 처리 속도는 실제보다 2배 이상 부풀려져 있었고 보안 인증서도 일부는 위조된 것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딥시크의 주가는 폭락했고 위 샤오펑 CTO는 모습을 감췄습니다. 중국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AI 기술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경고했던 일들이 현실이 된 겁니다. 반면 넥스칩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어요. 박서연 CEO는 글로벌 미디어들과의 인터뷰에서 기술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넥스칩의 모든 기술 검증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투명성에 기반한 이러한 접근은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어요. 우리 회사는 넥스칩과 전격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5년간의 장기 계약이었는데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협력이었죠. 데이비 CEO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파트너십은 우리 회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넥스칩의 기업 문화였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우리 회사에 상주하며 기술 이전을 도왔는데 그들의 세심한 준비성과 책임감 있는 태도는 모든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에이미는 이제야 로라가 왜 그토록 한국의 기술을 신뢰했는지 이해하겠다고 말했죠. 시장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넥스칩의 AI 반도체는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연이어 최고 기록을 갱신했고 특히 보안성 면에서는 경쟁 제품들을 압도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줄지어 넥스칩과의 협력을 타진했고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진 보석이 아닌 세계가 인정하는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수년 전 한국의 작은 원룸에서 경험했던 그 기술력이 이제는 전 세계 IT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민주는 이건 시작에 불과해라며 더 큰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제 우리는 진정한 기술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로라,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닌 신뢰와 진정성의 승리야.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회사의 데이터가 아닌 기술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실리콘밸리의 불빛들이 유난히 선명해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과 분석 자료들이 가득했죠. 그중에는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어요. 골목골목에 숨어있던 작은 기술 회사들, 열정적으로 일하던 엔지니어들의 모습, 그들이 만들어낸 혁신이 이제 세계를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에이미가 커피를 들고 찾아왔어요. 아직도 일하고 있어. 그녀는 제 옆자리에 앉아 이제 우리가 진짜 시작이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겨우 시작이었죠. 한국의 기술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도전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제 예상보다 딥시크의 몰락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해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딥시크의 시스템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이 단독 보도한 중국 AI 기업의 백도어 의혹 기사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딥시크 사태 이후 우리 회사는 큰 변화를 겪었어요. 넥스칩과의 협력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가져왔고 데이비 CEO는 저를 새로 신설된 글로벌 기술혁신 센터의 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제 첫 임무는 한국의 기술 기업들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7년 전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위치였지만 거리의 풍경은 여전히 친숙했어요. 다만 이제는 더 많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민준을 만났어요. 그는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넥스칩의 수석 연구원이 되어 있었죠. 로라, 우리가 꿈꾸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어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의 협력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넥스칩의 새로운 연구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AI 기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었어요.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환경 보호와 에너지 효율성까지 고려한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을 추구하고 있었죠. 박서연 CEO와의 만남도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철학을 강조했어요. 이 말은 제가 한국에서 처음 느꼈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된 저의 한국과의 인연이 이제는 글로벌 기술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한국을 단순한 기술 생산지가 아닌 진정한 혁신의 파트너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로 복귀한 첫날, 에이미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었더군요. 제가 한국에서 찍었던 첫 번째 사진들을 액자에 담아 새로운 제 사무실 벽에 걸어두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로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돼.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그 사진들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해요. 기술은 신뢰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 그것이 제가 가진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제 사무실 벽에 걸린 한국에서의 사진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더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기술 혁신의 진정한 의미였어요. 강연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가득했는데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기술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었죠.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숫자나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철학과 사람들의 진정성에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화려한 마케팅이나 과장된 약속이 아닌 착실하게 쌓아올린 신뢰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요. 강연 후 한 학생이 물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겸손함과 끈기,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진정성이 아닐까요? 화려한 선전과 과장된 약속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한국은 묵묵히 실력을 쌓아왔어요. 그리고 그 진정성이 마침내 빛을 발한 거죠. 이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기술 기업들과 교류하며 배울 수 있는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그 특별한 깨달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한국행을 결심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작은 원룸에서 시작된 저의 여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해요. 진정한 혁신은 신뢰와 진정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이 가치들이 앞으로도 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거요. 이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는 미래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